안녕하세요. 합격 공무원사회 사회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운전직 사회 문제풀이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운전직이라고 하는 여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도전하시잖아요. 자, 우리 20시간, 20시간 동안 우리가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세 영역으로 사실 더 세분화하면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네 파트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보통 20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네 파트니까 각각 5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바로 법과 정치인데요. 자, 법과 정치에서는 한 그럼 10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하는 단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힘들어 하시는 고비라고 생각을 하시죠. 경제를 하시다 보면 이거 포기하고 싶다. 사회 때려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또 약간 그래프라든지 수학적인 게 조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특히 요즘에 이제 많잖아요. 수학에 약하신 분들이요. 하지만 수학 시험이 아닙니다. 경제는 분명히 또 나올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물어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사회문화고요. 사회문화는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서는 점수를 절대 잃으시면 안 되고 그나마 우리가 내 영역 중에서는 가장 좀 쉽지 않나 하는 그런 영역이니까요. 그 영역마다 특징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나는 경제가 너무 약해서 경제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는다 그러시면요. 우리가 법과 정치, 사회문화를 먼저 하시고 경제를 좀 나중에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막 너무 어려운 거 갖고 끙끙 앓다 보면 뒤에 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요령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 그 사회가요 광대한 양에 비하면 이 문제풀이가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은 아닌데요. 자, 매 시간마다 그래도 그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들 좀 언급은 해드릴게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그렇게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는 단원별로 기본 문제, 실전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 문제는 너무 또 쉬운 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론 공부는 미리 하셨다. 이렇게 사실 저는 전제하에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가볍게 풀어보시고요. 우린 실전 문제 위주로 되도록 많이 풀어드리려고는 하는데요. 너무 겹치는 중복되는 문제들은 좀 건너뛰고 이제 대표 유형만 이렇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자, 우리는 합격입니다. 합격. 그냥 공무원 사회 아니고 합격 공무원 사회. 합격만을 목표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합격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제 훈련시켜드리는,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트레이너다. 자, 이런 자세로 왔으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지겠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사회 완벽하게 다지겠다. 이런 각오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문제는 풀어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풀어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답 맞춰 보시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과 정치부터 가보실게요. 우리 일단어는 민주,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자, 민주주의가 뭔지, 정치가 뭔지, 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는 파트예요. 자, 그럼 제가요, 이제 중요한 개념을 짚어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여기 칠판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가 법과 정치 1단원, 민주, 정치와 법 여기서는요. 제일 처음에 정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치 의미가 나와요. 자, 정치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 자, 국가만이 하는 거, only 국가만, 오로지 국가만.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만 하는 게 우리가 정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자, 아니야. 자, 우리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도 그 안에서 정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작은 집단에서도 정치가 있다. 집단 현상설. 그래서 요것과 요거 개념 구분하는 정도는 아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이다. 권력 파워요. 자, 권력은 국가가 갖는 힘입니다. 힘, 파워요. 자, 근데 국가가 갖는 힘은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정당성.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당성. 자, 우리 예를 들어, 자, 경찰이요.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데리고 가요. 그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범죄자니까.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제가 도둑놈이라고 함부로 끌고 갈 수는 없죠. 저 같은 사람이. 자, 그럼 국가는 힘이 있다. 바로 유일하게 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자,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만큼 국가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줬죠. 그것이 바로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힘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국가 권력이 정당하지 않아요. 독재자가 출연을 해서 막 우리 국민들을 막 짓밟아요. 자, 그러면 정당하지 않죠. 국민들이 그러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요. 자, 그럼 국민들이 뒤집어 엎어야겠죠. 그게 바로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정당하지 않은 정치 권력에 우리가 이제 반기를 드는 게 이제 저항권이다. 이 저항권을 우리 로크라고 하는 학자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항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혁명 이런 거는 일종의 저항권이 발휘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그럼 국가에는 필요한 게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땅덩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이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는요, 땅, 바다, 하늘, 영토, 영의, 영공 그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국민이 있고 땅이 있어도 자, 일단은 내가 주인이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권은 우리가 성격적으로 대내적으로 최고성,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의미한다. 이 주권의 특징이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국가만이 유일하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만이요. 그래서 국가는 일반 보통 사회 집단과 다르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근대 국가와 현대 국가가 굉장히 달랐어요. 근대.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근대 하면 딱 시민혁명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 시기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났죠. 시민혁명. 자, 그때는요, 자유가 최고예요.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자유가 최고. 그래서 근대 마인드는 자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건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가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국가가 나선다면 그것을 건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때 마인드는. 그래서 근대 국가에서는 자유를 좋아하는 자유방임지, 국가는 가만히 있어라, 소극적인 국가, 야경 국가,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요즘에는 이제 복지가 대세가 됐죠. 자,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완전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현대 국가는 국가가 좀 나서야 됩니다. 개입을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왜요? 복지를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인 국가, 큰 정부, 복지 국가. 자, 그럼 뭐가 바빠지냐면요, 행정부가 바빠져요. 그래서 행정국가화 현상까지 일어나죠. 자, 이런 개념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근대하고 현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가는 그럼 왜 생겼을까? 많은 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계약설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이 사회는, 이 국가는 개인과 개인들이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해서 만들어진 거야. 세 명의 학자가 있어요. 홉스, 로크, 루소. 그죠? 그래서 이 세 명 다 사회계약서를 얘기했고요. 자, 이 세 명이 이루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 홉스, 로크, 루소 각각 무슨 주장을 했는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 우리 고대에는요, 고대에는 수많은 정치 중에 국민들이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민주주의, 그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자, 근대로 와서는요, 자,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자, 사회계약설이 나왔죠? 우리가 국민들이 사회를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자, 우리가 민주적으로 한번 결정을 해볼까? 이따가 저녁에 뭐 먹을까? 막 이러면 친구들끼리 모여. 이렇게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그래서 세 가지 의미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고대, 근대, 현대로 오면서 이렇게 의미가 더더더 부여가 되는 거죠. 자, 민주주의 의미. 자, 그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은 뭐냐?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자, 이게 최고의 이념, 최고의 가치죠. 정신적인 거, 인간은 존엄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해주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게 자유와 평등이다. 자, 그럼 민주주의 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요. 자, 5가지의, 자, 우리가 운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제도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의 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이 주인이죠. 첫 번째 국민 주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는 거.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주의, 법치주의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권력을 나눕니다. 이것을 권력 분립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있어서 지방에 있는 지역 그 지방이 지방자치 제도죠. 이렇게 네 가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우리는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자, 이것을 국민자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자, 국민주권에서부터 국민자치까지 다섯 가지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다가 뭐 굳이 운영 원리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고 소수의견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거창하게 뭐 운영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